안녕하세요. 올드뷰티 아카데미 메이크업 뷰티 강의를 진행할 최유리입니다. 뷰티 강의는 먼저 뷰티나 컨셉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세미 스모키나 큐티, 섹시 아니면 흑백 메이크업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웨딩 이런 메이크업을 많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오늘은 내추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우리 학원 재료에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라색 베이스, 그리고 그린색 베이스, 그리고 이런 펄 베이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펄 베이스는 우리가 사용되는 쉬머에서 진행을 할 거라서 요거는 먼저 내려놓고 나머지 이 두 가지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예요. 피부톤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해서 바르실 텐데 여기 보시면 그린색은 빨강색과 서로 녹색은 보색 관계이기 때문에 붉은 피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얼굴이 노랗거나 아니면 좀 칙칙한 피부톤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린색 그리고 퍼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 모델의 피부톤에 맞춰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모델의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붉은 기운이 많이 도는지 아니면 약간 노란 기운, 그러니까 칙칙한 피부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모델의 피부톤이 살짝 노란 기운이 더 많이 돌아서 저는 보라색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 판에 소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서 이 라텍스에다가 충분히 묻혀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바를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바르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항상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그러니까 내 목하고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바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너무 많이 묻어있는 이 양을 좁은 쪽에서 바르려고 하면 펴바르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 그리고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안에서 바깥쪽으로 피부결 방향대로 쓸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피부결 방향대로 바르는 이유는 우리 피부 사이사이에 요 스킨이나 로션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이 충분히 들어가야 나중에 밀착감이나 아니면 지속력적인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 방향대로 한마디로 주름 사이사이에 채워 넣어준다라는 생각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안 발린 데 없이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로는 얼굴을 하얗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의 톤 보정, 그러니까 붉은 기운을 잡아주고 노란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 톤 그냥 밝게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결 방향대로 얇게 쓸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꼼꼼히 도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 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도록 할 텐데요.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리퀴드 타입은 그냥 가볍게 바를 때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크림 타입은 조금 더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분장이나 조금 더 두꺼운 화장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볍게도 바르고 싶고 조금 더 지속력을 있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추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제형의 리퀴드 타입을 선택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림 베이지 색상, 그러니까 모델의 피부톤에 맞게 조금 밝은 색상을 사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피부톤이 조금 어둡거나 칙칙한 피부에는 요 닥 샌드 베이지 색상을 선택해서 같이 섞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요 샌드 베이지만 선택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사용했던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했던 부분 말고 그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흡수를 시켜서 라텍스에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먼저 슬라이딩 기법으로 충분히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해준 후 패팅 기법으로 두들겨서 흡수가 되도록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내추럴이기 때문에 그냥 모델의 피부톤처럼 가볍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한 톤 밝혀준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코 볼이나 눈 밑에 그런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발라보도록 할게요. 헤어라인 쪽이나 윤곽 부분은 슬라이딩 기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헤어라인 쪽에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톤 발라준 후에 볼 쪽이나 이마 쪽에는 한 번 더 커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볼 쪽에 한 번 더 파운데이션을 도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볼이나 이마 쪽은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 더 들어가서 입체감이 있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대신 자꾸 움직이는 부분, 눈을 계속 감았다 떴다 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 말하는 입 부분,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 쪽에는 최대한 파운데이션을 적게 해주셔야 주름이 끼지 않기 때문에 화장이 두꺼워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 쪽이나 볼 쪽에는 파운데이션을 조금 많이 발라주되 눈 쪽, 코 쪽, 입 쪽에는 파운데이션을 소량으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소량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눈 쪽을 커버를 해볼 텐데요. 우리 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보다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컨실러를 사용할 때도 이 다크서클의 피부톤과 맞는 색상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밝은 색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살짝 어두운 색상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다크서클 컬러랑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눈 밑에부터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눈가 쪽에는 너무 가깝게 두껍게 가지 않고 다크서클 부분에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크가 가장 심한 부분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와 줘서 눈가 쪽 부분이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게 최대한 얇게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눈 감아보시고, 그리고 눈 부분도 우리가 계속 비비고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자극이 가기 때문에 눈가 쪽도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 쪽도 밝혀주면서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톤 밝아 보이게 눈두덩이에도 컨실러 사용해서 커버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밝아 보이게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쪽 부분에는 섀도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색상이 밝아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섀도우 색상 발색도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눈가 쪽도 충분히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코 볼 쪽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 볼 쪽도 이렇게 붉은 색상이 좀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볼 쪽에 그리고 코 사이사이에도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눈 감으시고 모델 보고 꼭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 쌍꺼풀 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우더를 할 때는 요 큰 퍼프와 작은 퍼프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 먼저 파우더를 충분히 작은 퍼프에 묻혀준 다음에 큰 퍼프에다가 비벼서 여기에 뭉친 파우더가 없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 감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섀도우가 진행이 되는 부분에는 먼저 파우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눈이나 눈썹, 그리고 윤곽 부분, 그리고 코 볼 쪽, 눈 떠보시고 위에 보세요. 눈 밑에 부분,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볼 쪽이나 이마 쪽에 파우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썹을 그릴 때는 이렇게 총 3가지가 필요한데요. 스크루 브러쉬, 그리고 사서 브러쉬, 그리고 에보니 펜슬 이렇게 총 3가지가 필요해요. 스크루 브러쉬는 눈썹이 뭉치거나 아니면 빗어줘야 하는 부분에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선 브러쉬는 얼굴에 굴곡이 있는 부분을 편하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눈썹 브러쉬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보니는 눈썹이 비어있는 부분에 채워 넣어줄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선 브러쉬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연한 브라운 컬러를 묻혀서 모델의 눈에 맞춰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선을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눈썹의 앞머리보다 눈썹의 끝이 처지지 않게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눈썹 앞머리에 비해서 눈썹 끝이 처지지 않게 먼저 밑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고요. 눈 떠볼게요. 그리고 눈썹의 끝은 내 코하고 눈끝에서 대각선이 되는 45도 각도가 되는 부분까지 눈썹의 길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5도 각도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눈썹 산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눈썹 산은 눈썹 전체의 3분의 2 지점쯤에 눈썹 산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서 나머지 여분의 전체적으로 눈썹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브라운 컬러, 가장 연한 브라운 컬러가 충분히 그려지도록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은 뒤쪽이 더 진하기 때문에 더 진한 컬러를 묻혀서 아까는 요만큼을 그렸다면 조금 더 좁은 양을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밑선부터 그려주면서 눈썹 산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썹 산부터 3분의 2 지점까지 진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더 진한 컬러만 사용해서 눈썹 밑선부터 그리고 눈썹 산까지 아까보다는 범위가 더 좁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브러쉬를 털고 제일 연한 컬러를 발라주는데 앞쪽 부분이 살짝 연하기 때문에 앞쪽 부분에만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를 뒤집어서 반대로 날리면서 앞쪽을 그라데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앞쪽 부분은 내 눈 앞머리보다 살짝 더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그리는 것이 가장 예쁜 눈썹을 표현을 할 때 포인트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밑선을 먼저 그려준 다음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3분의 2 지점에 산을 그려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쪽까지 섀도우를 끌어와서 그라데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더 진한 컬러를 묻혀서 아까보다는 범위가 더 좁게 안쪽까지 그라데이션 하면서 발라주시고 더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뒤쪽에만 발라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연한 컬러를 반대로 쓱쓱쓱 해주면서 앞쪽까지 자연스럽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눈썹을 그린 후에 밑선 정리를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눈 밑선이 살짝 지저분한 부분만 살짝 지워보도록 할게요. 눈썹은 밑선이 깨끗해야 눈썹을 굉장히 잘 그린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선을 만약에 울퉁불퉁한 부분만 살짝 지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섀도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섀도우는 베이스, 메인, 포인트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제일 연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을 베이스, 그래서 제일 큰 브러쉬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브러쉬, 메인은 제일 주된 색상이에요. 그래서 중간 색상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중간 컬러의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포인트는 가장 진한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다면 쌍꺼풀 라인 살짝 위로, 쌍꺼풀이 없다면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 발라주는 브러쉬고요. 포인트는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라인 부분에만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베이스 컬러를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감아보시고 그래서 브러쉬를 딱 잡고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 둥글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넓으면 퍼져 보이기 때문에 모델이 가지고 있는 눈두덩이에만 전체적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뭉치지 않게 발라주셔야 되고 이 베이스 자체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려주면서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인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메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주된 색상이기 때문에 색감이 살짝 베이스보다는 진한 컬러를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살짝 음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서 쌍꺼풀 라인 살짝 위에까지 그라데이션 하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내추럴이기 때문에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둡지 않고 너무 진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 떠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가장 진한 색상, 그러니까 강조가 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메인보다는 살짝 진한 컬러를 선택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아이라인 부분에만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베이스 아까 발랐던 메인 컬러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이렇게 펜슬 타입, 그리고 붓 타입, 그리고 리퀴드 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젤 타입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펜슬 타입은 우리가 가볍게 그릴 때 조금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붓펜은 조금 편하게 그릴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리퀴드 타입은 약간 그렸을 때 가장 많이 티가 나는 부분이고요. 젤 타입은 약간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처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펜슬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블랙으로 있는 여기 블랙 색상을 사용을 하셔서 손등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신 후에 눈 밑에 보시고 눈을 들어서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에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채워주는 이유는 점막을 채워준다라고 하는데 점막을 채워야 눈동자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고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막, 그러니까 점막 사이사이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이렇게 조금씩 모델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채워 넣어주면서 꼼꼼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막을 먼저 채워준 후에 눈 감아보시고 바로 그 위에 아이라인을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살짝 얇게 속눈썹 바로 위에 얇게 똑같은 두께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내가 점막을 채운 그 바로 위에 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뷰러를 해보도록 할게요. 뷰러를 하실 때는 먼저 손등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게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넣고 이렇게 찝으면 바로 내 살이 찝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얘를 살짝 들은 다음에 찝어주시면 살이 찝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컬링이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무릎을 본 후에 약간 들어서 뷰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 무릎 보시고요. 눈을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넣고 올려줄게요. 뷰러를 하고 찝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살짝 올리면서 컬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를 열면 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짝 덜어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고 밑에서부터 위로 전체적으로 속눈썹에 다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때 너무 뭉치지 않게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위아래로 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윤곽 부분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쉐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쉐딩은 가장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의 윤곽을 조금 더 축소가 돼 보이도록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셔서 여기 턱 부분, 이렇게 니은자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이도록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러쉬를 딱 잡고 여기 가장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부터 브러쉬를 굴려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보면은 거의 여기에다가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목하고 얼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치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치크는 사선기법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선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튀어나와 있는 광대에서부터 코 방향으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부터 코 방향, 하지만 이걸 직선 방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부터도 코 방향, 밑에도 코 방향,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튀어나와 있는 이 광대 부분이 가장 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위아래로 같이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딱 잡고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부터 코 방향으로 날리듯이 표현을 해주시고 이 방향으로 위로도 코 방향, 밑으로도 코 방향,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나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표현을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한 컬러로 여러 번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가장 진하고 위아래로 그라데이션 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하이라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브러쉬가 납작하고 조금 큰 브러쉬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신데요.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펄이 가미된 하이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펄이 없는 무펄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펄이 가미된 하이라이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윤곽을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눈썹 뼈 쪽, 그리고 눈 밑에 C존,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있게 얼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T존에서부터 C존까지
얼굴의 윤곽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T존도 얼굴이 만약에 옆으로 넓은 사람들은 좁게 해주시고, 그리고 긴 사람들은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턱 밑까지.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도록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노즈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즈는 눈썹 앞머리에서부터 천천히 코 벽을 타고 와서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옆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여분으로 밑에까지 쓱쓱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눈썹 앞머리에서부터 노즈가 연결되게 눈 앞머리까지 해주시고 나머지로 쓱쓱 이렇게 해서 노즈 부분까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입술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술은 가볍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 입술 바르듯이 그냥 가볍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선을 따는 방법도 있고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가볍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 산부분도 너무 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술인 것처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추럴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기초되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다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투어링 메이크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